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의 주제를 다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에 분석되어 있는 것을 보시기 전에 앞서 분석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꼭 보시고 해석이 안 되거나 또는 분석이 안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시지 않고 바로 이 분석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비유를 하자면 수학 공부를 할 때 풀이 과정을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가 됐으면은 마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되고 어느 부분에서 문법적으로 모르는지를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한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알고 그리고 이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뇌리 속에 정확한 지식이 각인되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공부를 하실 때 특히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귀찮으시더라도 앞에 분석이 안 돼 있는 그 지문 자료를 보시고 그리고 꼭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볼 때 그래요. 사람들이 이건 뭐 비법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비법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특히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을 알면 돼요. 우리말과 달리 영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오면 바로 동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이제 보어가 오든지 목적어가 오든지 이러한 상황인데 자, 주어를 우리가 맨 처음에 문장에서 봤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동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사가 오질 않고 어떤 뭐 형용사나 부사 아니면 전치사 구가 왔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뒤에는 언젠가 동사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면 굉장히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치사 구가 앞에 있는 뭐 주어를 꾸며주면 형용사 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면 또 부사 구가 되겠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어도 결국 우리 국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문장의 이제 구성 요소들이 순서가 다를 뿐이지 영어는 우리 국어와 별 차이가 없다. 단 표현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주어가 오면 그 다음엔 동사가 온다. 이걸 꼭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문장의 5가지 형식을 암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비법이 있다 해도 영어 실력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본을 중요시 여겨야지 기본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어떠한 변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해석을 할 때 이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동사가 있는데 여기 또 동사가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같은 것끼리 연결이 될 때에는 그 사이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가 없다면 관계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품사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다면 관계사라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사마저도 없다면 무조건 분사 구문을 생각하면 모든 문장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지금 동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그리고 또 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얘는 관계사도 없고 접속사도 없으니까 얘는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만 알면
해석이 굉장히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해석을 하실 때 지금 제가 강조한 접속사가 없다면 관계사, 관계사가 없다면 분사구문, 이것만 꼭 기억을 해 주신다면 쉽게 문장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 동사, 이 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여기 하나 갈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갈려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어가 이건데 반반씩 나눴습니다. 한 문장씩. 그래서 마치 이 주어 동사가 삽입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삽입 형태죠. 그런데 동격의 삽입이 아닌 본 문장의 주어 동사가 되고 이 앞부분 그 다음에 이 뒷부분 목적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장 맨 처음에는 주어가 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스파이들은 이용하였습니다. 자, 이용했으니까 무엇을 하면서 목적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코드를 이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동사가 또 왔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속사도 보이지 않고 관계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했죠? 분사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분사구문일 때 분사 형태가 ing가 아니라 pp면은 수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하는이 아니라 개발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의 주어는 누구겠습니까? 앞에 있는 코드가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코드죠. 그렇다고 개발된 중국 스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발된 코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개발된 코드인데 자, 전치사 구가 왔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전치사 구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 전치사 구는 어떤 걸 수식을 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develop 동사를 꾸며주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부사 구가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안보국에 의해 처음 개발된 코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투부정사가 왔어요. 그럼 또 이것도 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거를 수식을 하느냐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국가안보국을 꾸며주느냐 아니면 이 앞에 있는 develop 이거를 꾸며주느냐 이걸 또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o support 이제 지원하는 거죠. 그들의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복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Chinese spies가 되겠죠. 그래서 그 중국 스파이들의 해킹 오퍼레이션 해서 여기 지금 ing가 왔죠? 여기서 ing는 현재 분사로서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분사와 분사 구문의 차이는 뭐냐?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와 같은 문장이었는데 구로 변한 거죠. 그래서 분사 구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분사 구문은 앞에 이 선행사 코드를 받는 주격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대명사에는 접속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주격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하게 되면 분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was, 그 다음에 여기 developed, 여기서 was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의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조동사는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마지막에 남은 이 동사를 분사로 고쳐줘야 되는데 과거 분사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명사 뒤에 어떠한 문장이 있었는데 이 그 문장이 구로 되니까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얘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분사 형태지만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 때 분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는데 투부정사는 앞에서 명사를
못 꾸며주고 뒤에서 꾸며준 것이죠. 그 다음에 동명사나 분사는 앞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동사를 이용을 해서 지금 형용사로 만들려고 하니까 분사를 이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분사하고 동명사의 차이는 뭐냐면 분사는 뒤에 수식받는 명사가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사가 되는 것이고, 뒤에 수식받는 명사가 이 앞에 있는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면 동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op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작전이란 뜻인데, 이 작전이 해킹을 해요.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현재 분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ing가 붙었다는 얘기는 능동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진행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g 형태를 취해서 현재 분사로서 형용사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컴마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접속사가 없죠. 그러면 관계사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관계사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분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 분사가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장은 이 주어 동사의 목적어라서 도치가 된 거였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또 전치사 구가 왔어요. 자, 여기서 전치사 구는 said, 즉 이 말하다를 수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부사 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컴마가 왔죠. 그러면 또 뭘 생각을 해야 된다? 또 하나의 새로운 문장이다. 그러면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접속사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관계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관계사도 없죠? 그러면 얘는 뭐냐?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분사 구문.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분사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분사가 안 보이는데요? 이럴 거예요. 자, 분사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was라는 본동사가 being이 됐어요. 분사로. 그런데 이 being이 생략이 돼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보어만 남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원래는 등위 접속사 and가 있었고, 그 다음에 it이라는 주어가 있었는데, 이 and it을 생략을 해버리니까 이 was라는 본동사가 being이 돼서 생략이 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어만 남게 된 것이죠. 여기에 있는 was와 여기에 있는 was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was라고 하는 것은 본동사가 되겠고, 여기에 있는 was는 수동태 만들 때 쓰이는 조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 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보어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주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가능하죠. 그러나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여기에 등위 접속사와 주어가 같이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99%는 다 맞습니다. 자, 나머지 1%의 예외가 주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등위 접속사와 그 다음에 주어가 생략이 돼서 분사 구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nd it이라는 등위 접속사와 주어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하자. 그게 굉장히 쉽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빌려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문장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한정적인 용법, 즉 형용사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컴마가 있다는 얘기는 앞문장과는 별개다, 또 하나의 새로운 문장이다, 이래서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계사의 계속적인 용법과 한정적인 용법도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또 다른 지표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또 전치사 구가 왔어요. 그럼 이 전치사 구가
어느 거를 꾸며주겠습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인디케이션을 꾸며주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도 형용사 구가 된다 이거죠.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문장이 왔어요. 그러면 결국 이거 뒤에는 문장이 왔지만 그래도 여기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의 목적어가 문장이 온 것뿐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의문문이 왔죠. 간접 의문문이 왔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를 부를 때 형용사 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how라고 하는 것은 의문 부사인데 어떻게 아니면은 얼마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malicious software 그러니까 악의적인 소프트웨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왔죠? developed가 왔죠. 자,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여러분들이 꼭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수동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수동태가 된다는 얘기는 비동사 플러스 pp, 즉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없다는 얘기는 결국 분사 구문이다 이거예요. 그럼 분사 구문이 되려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속사가 없든지 아니면 관계사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관계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여기에 접속사가 또 올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 주어인데 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which라는 것이 관계사는 접속사도 아까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which는. 그래서 개발된 악의적인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by가 왔습니다. 전치사가. 그러면 이 by는 어떤 걸 꾸며주느냐? 당연히 이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겠죠.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서 개발된 악의적인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어가 왔으니까 본동사가 와야 되겠죠. 본동사라는 얘기는 이제 이런 수식받는 동사가 아니라 진짜로 해당되는 주된 문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동사. 그래서 이게 바로 본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메랑 그 다음에 against their creator 해서 되돌아온다 또는 자업자득이 된다 이거죠.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creator 하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된 거죠? 개발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업자득이 될 수 있는 또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how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얼마나가 좋을까요? 어떻게가 좋을까요? 지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업자득이 될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지표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접속사와 콤마 그 다음에 관계사 이런 거를 아시면 문장 해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원어민들이 해석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